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리밸런싱 말고 다른 숨겨진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하루에 1조 6천억을 매도한 외국인 MSCI 리밸런싱의 숨겨진 이면을 파악하자 코스피 본격 하락장이 펼쳐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열심히 오르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날에는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 1.17% 하락을 불러왔죠. 이러한 외국인의 물량을 모두 개인이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대량 매도는 팬데믹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팬데믹 때 외국인이 많이 매도해봤자 1조 초반대 그리고 8천억 정도 이 정도씩 꾸준히 매도했을 뿐 하루에 이렇게 1조 6천억 이런 식으로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월 28일 외국인이 1조 3조 정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200대에서 2400대로 점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번에 2300대에서 외국인이 반대로 1.6조 순매도했으니 이번에는 아래로 급락할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왜 하루에 이렇게 많이 매도했는지 이 이유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영상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어제는 MSCI 지수 리밸런싱 당일이어서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세가 심했습니다. 즉 외국인이 무슨 악재가 있어서 판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리밸런싱 당일에는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MSCI 지수가 무엇인지 간단히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SCI 지수란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한국은 신흥국 이머징 마켓 EM 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여러 신흥국들의 투자 비율을 정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40%, 대만은 14%, 한국은 13%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비율은 분기마다 리밸런싱 되고 많은 대형 펀드들이 이러한 비율을 참고하여서 자금을 배분해서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SCI EM 지수의 비율이 바뀌게 되면은 단순히 모건 스탠리에서만 투자 비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대형 펀드들이 이를 추종해서 투자 비율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투자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의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 말이 될 때마다 한국에서 외국인 이탈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리밸런싱은 2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말에는 외국인은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었네요. 그런데 이때에는 팬데믹 이후에 회복하는 추세여서 증시 하락을 불러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MSCI 리밸런싱 하면은 여러분은 작년 11월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때에는 리밸런싱 이슈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내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수치가 엄청나죠. 외국인이 하루에 8천억, 1000억, 4천억, 3천억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팔아제꼈습니다. 이때 리밸런싱이 종료되고 그리고 미중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되자 외국인이 조금씩 다시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때에도 하루에 1조 6천억?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인의 하루 만에 1조 6천억 매도세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9월 첫째 날 바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를 끌어올려주면은 이거 리밸런싱 때문에 외국인이 하루에 이렇게 많이 팔고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리밸런싱 말고 다른 숨겨진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감히 숨은 악재를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악재 분석을 위해서 대만 증시와 한국 증시를 비교해봤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경제 구조가 매우 유사합니다. 지하 자원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수출 위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특히 대만과 코스피 지수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0일 그리고 8월 마지막 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요. 특히 대만의 가권 지수는 지금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고점을 낮추면서 장대 음봉 두 방이라 조금 느낌이 싸합니다. 게다가 한국 증시도 고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죠. 그럼 대만과 한국의 공통점, 즉 반도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최근 반도체의 D램 가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D램 현물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D램 현물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에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9월 14일부터 미국과 동맹국에서 생산된 모든 반도체에 화웨이 공급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이에 대비해서 D램 등 주요 반도체 부품을 사재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D램의 현물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도체 기업에서 다른 기업에게 D램을 팔 때 실질적으로 받는 D램 고정 가격인데요. 일반적으로 D램 현물 가격은 D램 고정 가격에 3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D램 현물 가격이 반등하게 된다면 3개월 후에는 D램 고정 가격도 반등할 것이라는 게 사람들의 주요한 인식입니다. 이거 반도체 호재 아닌가요? 그런데 왜 대만과 한국 증시가 비슷하게 최근에 하락했을까요? 이런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8월 D램 하락세 일단 멈춤, 화웨이 반도체 쓸어 담아도 가격 약세 지속. 아까와는 반대되는 기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가격 보합세가 D램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이르다. 그리고 이러한 현물 가격의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지속될 때 비로소 고정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이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금의 현물 가격의 반등이 일시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가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올해 말까지 메모리 수급이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4분기에는 D램 가격이 오히려 10%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라? 화웨이가 지금 반도체를 싹쓸이 해주니까 이거 호재 아니야? 가격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화웨이가 싹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가격 하락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9월 14일 이후에 화웨이가 반도체를 매수해주지 않으면 반도체 수급 악화 문제로 반도체 가격이 더욱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상반기 때 반도체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에는 매수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월 달에 피크를 친 미국의 D램 전문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최근 들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 증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먼저 외국인의 조기 귀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9월 초에 바로 돌아와 준다면 이번에 외국인 매도는 단순히 리밸런싱 이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한다면 이거 진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D램의 현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 이거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게다가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한 대만 증시가 반등하는지 이것도 꾸준히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현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이 지속적일지 일시적일지 이거는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비전문가인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D램의 현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아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뿐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도 나오지 않고 D램의 현물 가격도 꺾이고 대만의 증시도 꺾였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면 한국 증시는 힘이 없겠죠. 그런데 최근에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증시 대기 자금도 52조가 넘었다고 하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성장 섹터를 찾아서 노려야겠죠. 다른 성장 섹터는 영상 마지막에 따로 링크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드린 다른 성장 섹터를 보시면서 참고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4가지를 체크하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